지금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그 고소한 견과류 한 알이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인공신장실 기계에 묶어버리는 사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장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준석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그들의 삶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인생의 후반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는 비극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한번 죽으면 절대 되살아나지 않는 불가역적 장기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콩팥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갈 때조차 우리 몸은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3명 중 1명이 신장 기능 저하를 겪고 있으며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특정 견과류 때문에 투석 직전까지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이 오늘 먹은 견과류 속에 숨겨진 과도한 성분들은 배설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쌓여 심장을 멈추게 하거나 뼈를 종이장처럼 약하게 만듭니다. 그 고소하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가 사실은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가 막히면 온 집안의 물이 썩어버리듯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의 피는 독으로 변해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챙기겠다며 매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그 견과류가 오히려 신장이라는 필터를 찢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의학적 양심을 걸고 여러분의 찬장에서 당장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려야 할 최악의 견과류와 반대로 꺼져가는 콩팥 불씨를 살려줄 기적의 견과류 3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박준석이 약속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죽어가는 신장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확실한 지혜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이 나빠지면 허리가 아프거나 소변이 잘 안 나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착각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미련하고 둔한 장기라서 콩팥 기능의 무려 70%가 망가져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도 주인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 얼굴이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함을 느껴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남은 평생을 인공신장실이라는 차가운 감옥에 갇혀 지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3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원에 가서 팔뚝만 한 굵은 주사 바늘을 혈관에 꽂고 하루 4시간씩 온몸의 피를 기계로 걸러내야 하는 삶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의 여행은 꿈도 꿀 수 없고 먹고 싶은 과일이나 밥 한 공기조차 마음대로 먹지 못한 채 기계의 생명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오늘 목이 터져라 식습관을 강조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이미 기능이 떨어져 간신히 버티고 있는 콩팥에 독이 되는 잘못된 견과류를 먹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에 기름을 들이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죽어가며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견과류야말로 장수 비결이자 뇌 건강에 좋은 쉬운 슈퍼푸드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견과류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 몸속의 정화조 시스템이 고장난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콩팥은 음식에 들어있는 칼륨과 인이라는 성분을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시원하게 내보냅니다. 그러나 병든 콩팥은 이 성분들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몸 안에 그대로 쌓아둡니다. 여기서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몸에 좋다고 먹은 견과류 속의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고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을 일으키고 심하면 예고 없이 심장을 멈추게 하여 돌연사를 부릅니다. 또한 배출되지 못한 인성분은 여러분의 뼈에 있는 칼슘을 억지로 빼내어 혈관을 딱딱하게 석회화시키고 뼈를 삭게 만듭니다. 온몸이 미칠 듯이 가려운 소양증 또한 바로 이 인 성분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챙겨 먹은 그 한 줌의 견과류가 실제로는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먹는 것이야말로 내 생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임을 뼈저리게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구체적인 견과류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주범으로 제가 지목할 최악의 견과류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국민 간식 땅콩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심심풀이로 까먹거나 반찬으로도 자주 드시는 이 땅콩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곰팡이, 독소와 결석을 부르는 이중 함정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땅콩은 나무에서 자라는 다른 견과류와 달리 흙 속에서 자라는 작물입니다. 바로 이 태생적인 환경 때문에 땅콩은 흙 속의 수분을 머금기 쉽고 보관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피어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때 생성되는 것이 바로 아플라톡신이라는 맹독성 발암물질입니다. 이 독소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암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장의 여과, 기능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독극물 중 하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독소가 열의 좀비처럼 강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볶거나 팔팔 끓는 물에 삶으면 균이 죽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플라톡신은 무려 268도 이상의 초고온에서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로 씻어도 없어지지 않고 가열해도 사라지지 않은 채 여러분의 입을 통해 콩팥으로 직행하여 세포를 파괴합니다. 땅콩이 가진 두 번째 흉기는 바로 옥살산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속 칼슘과 만나면 서로 달라붙어 딱딱한 돌덩이가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소변으로 배출해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몸속에서는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여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은 신장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결석들이 연약한 신장, 조직을 긁고 상처를 내며 가뜩이나 힘겨운 콩팥을 너덜너덜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신장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옥살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고소한 맛 뒤에 숨겨진 이 끔찍한 두 얼굴을 안다면 감히 땅콩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으셨거나 수치가 경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식탁 위에 땅콩을 치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땅콩에 이어 제가 두 번째로 강력하게 경고등을 켜는 견과류는 최근 항암의 제왕이라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라질 너트입니다. 방송에서 하루 한 알이면 암을 예방하고 회춘한다고 떠들어대니 비싼 돈을 주고 사서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브라질 너트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입으로 삼키는 셀레늄 폭탄이자 신장세포를 학살하는 무기입니다. 브라질 너트는 전 세계 식물 중 셀레늄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1등 식품입니다. 물론 셀레늄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이지만 문제는 그 농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브라질 너트 단 한 알에는 성인이 하루에 섭취해야 할 권장량보다 겨우 훨씬 많은 양의 셀레늄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에 두세 알만 잘못 먹으면 바로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하물며 배출 능력이 고장난 콩팥 환자가 이를 매일 먹는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한 과도한 셀레늄은 혈액 속에 독극물처럼 쌓여 셀레노시스라는 심각한 중독증을 일으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숭덩숭덩 빠지고 단단해야 할 손톱과
발톱이 얇은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나가며 입에서는 썩은 마늘 냄새가 진동하고 심한 구토와 복통이 끊이지 않는 지옥 같은 상황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셀레늄 중독의 실체입니다. 특히 신장 환자에게 고농도 셀레늄은 콩팥의 미세한 여과 장치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여 남은 기능마저 완전히 꺼뜨려버리는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실제로 브라질 너트를 건강식으로 착각하고 장기간 섭취하다가 급성 신부전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좋다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브라질 너트는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만약 선물 받으신 것이 있다면 아까워하지 말고 주변의 건강한 젊은이들에게 양보하시거나 당장 눈앞에서 치우시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콩팥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번째 최악의 견과류는 바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미 견과류입니다. 허니버터 아몬드나 짭짤한 맛이 나는 땅콩처럼 겉에 하얀 가루나 시럽이 잔뜩 묻어있는 제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입에는 달콤하고 고소해서 자꾸만 손이 가지만 신장내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견과류가 아니라 설탕과 소금 범벅인 사탕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신장이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가 바로 고혈압과 당뇨인데 조미 견과류는 이 두 가지 적을 동시에 불러러들이는 트로이의 목마와 같습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양의 나트륨과 당분은 혈액의 농도를 끈적하게 만들어 삼투압 현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을 뿌리면 배추 속 수분이 쫙 빠져나가는 원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혈액 속의 소금기가 높아지면 우리 몸의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강제로 혈관 안으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내 혈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팽창하여 연약한 콩팥의 사구체 혈관을 무자비하게 짓누르고 찢어버립니다. 또한 가공업체들이 멀쩡하고 신선한 최상급 견과류에 굳이 비싼 양념을 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직시하셔야 합니다. 진한 양념 뒤에는 눅눅하거나 산패되어 맛이 간 저급 견과류의 쩐내를 감추려는 상술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패된 기름은 그 자체로 염증 폭탄이며 가뜩이나 약해진 신장 혈관에 기름때를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집어먹은 그 달콤한 아몬드 한 줌이 콩팥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뒷면 성분표를 보셨을 때 원재료명에 소금이나 설탕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 첨가물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공장에서 찍어낸 화학 제품일 뿐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복제하는 생견과류가 아니라면 차라리 드시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치는 견과류 이야기만 해서 혹시나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좌절하셨습니까? 하지만 이제 안심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도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는 구원투수 같은 견과류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콩팥을 살리기 위해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첫 번째 기적의 음식은 바로 견과류의 황제라 불리는 마카다미아입니다. 여러분은 마카다미아를 그저 비싼 간식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인 제의 눈에 마카다미아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혈관 청소부이자 콩팥 보호제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카다미아는 다른 견과류들과 달리 인과 칼륨 함량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낮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땅콩이나 아몬드는 인 함량이 높아 콩팥에 부담을 주지만 마카다미아는 그 함량이 현저히 낮아 신장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즉, 콩팥이 쉬게 해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해주는 유일한 안전지대인 셈입니다. 둘째, 마카다미아에는 팔미톨레산이라는 아주 특별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데 특히 콩팥의 미세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당뇨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팔미톨레산은 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어 혈당을 조절하고 끈적해진 혈액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맑아지면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이 늘어나고 찌그러져 있던 사구체들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임상 영양학 연구들이 증명하고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콩팥 환자에게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마카다미아 속의 착한 지방은 오히려 혈관벽에 낀 기름때를 녹여 배출하는 비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약도 과하면 독이 되듯 마카다미아도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하루에 10알에서 15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소금 간이 되지 않은 생마카다미아를 꼭꼭 씹어 드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분명 어제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마카다미아가 혈관의 길을 닦아주는 청소부였다면 지금 소개해드릴 두 번째 기적의 견과류는 망가진 신장세포를 직접 어루만지고 되살리는 재생 공장과도 같습니다. 바로 뇌를 닮아 머리에 좋다고 알려진 호두와 서양의 개암이라 불리는 헤이즐넛입니다.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제가 이 두 가지 견과류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이 콩팥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수치인 크레아티닌 농도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호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팥병은 본질적으로 신장에 염증이 생겨 그 기능이 떨어지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호두 속에 가득 찬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과 신장 조직에 붙어있는 만성 염증을 씻어내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신장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호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이 악화될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다음으로 헤이즐넛은 숨겨진 보석과도 같습니다. 헤이즐넛에는 탁솔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원래 주목나무에서 추출하는 항암 물질로 유명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끈적한 피를 맑게 하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하여 노폐물 배설을 돕습니다. 즉, 호두와 헤이즐넛을 함께 드시는 것은 천연 해독제를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면 곧장 투석을 해야 하는 줄 알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하루에 호두 2알에서 3알, 그리고 헤이즐넛 5알 정도를 꾸준히 드셔보십시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놀라운 기여를 할 것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두 가지 견과류 모두 껍질을 깐 상태로 오래 두면 산패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껍질이 있는 것을 구매해서 드실 때마다 바로 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것이 어렵다면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셔야 합니다. 신선한 호두와 헤이즐넛은 그 어떤 값비싼 영양제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적의 견과류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습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좋은 음식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콩팥을 다시 세우는 기초공사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숨만 쉬어도 수분이 빠져나가고 콩팥에는 밤새 걸러낸 노폐물이 진득한 기름처럼 농축되어 쌓이게 됩니다. 이때 마시는 미지근한 물 500ml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콩팥을 씻어내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마치 밤새 꽉 막혀있던 하수구에 맑은 물을 부어 시원하게 뚫어주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기상 직후 공복에 마시는 물은 위장을 깨우고 혈액의 점도를 묽게 만들어 콩팥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단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찬물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찬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가뜩이나 움츠러든 혈관이 놀라서 수축하게 되고 이는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여
오히려 독이 됩니다. 반드시 천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씹어 드시듯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제가 의사로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릎이나 허리가 아플 때마다 습관적으로 드시는 진통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라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를 사탕처럼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소염 진통제, 즉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은 콩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밧줄로 꽉 조여버리는 것과 같은 살인 행위입니다. 콩팥은 혈액이 풍부하게 흘러들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약물은 혈관을 수축시켜 콩팥을 피가 통하지 않는 질식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실제로 멀쩡하던 분이 감기 몸살이나 관절통 때문에 며칠 동안 진통제를 연달아 드시다가 급성심부전이 와서 영구적으로 투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견딜 수 없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거나 비교적 신장에 영향이 적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즉 타이레놀 같은 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삼킨 알약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 기능을 영원히 멈추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과 진통제를 멀리하는 습관,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다시 숨 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30년 의사 인생을 통틀어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겨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하며 긴 글을 맺으려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견과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가끔 선생님, 이제 내 나이가 90이 다 되어가는데 콩팥 좀 나빠지면 어떻습니까? 하고 체념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 발로 화장실을 가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마다 퉁퉁 붓던 얼굴이 가라앉고 천근 만근 무겁던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기적을 여러분의 몸이 먼저 증명해 줄 것입니다. 또한 병원에 가시게 된다면 근육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타틴C 검사를 꼭 요청해서 여러분의 진짜 콩팥 나이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콩팥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만이 실천하고 계신 효과, 좋은 건강관리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십시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는 시간 외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소통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지혜들은 저 같은 늙은 의사가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은 주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 먼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 박준석은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